안녕하세요. 박기은 논술입니다. 오늘 참석할 논제는 경희대학교 2019학년도 기출문제이고요. 본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저희 링크 달아놨으니까 이거 확인해 보셔서 문제 다운받아서 풀어보신 후에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논제를 먼저 한번 보실 텐데 보시면 제시문 다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즉 제시문 다의 논지를 요약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를 근거로 제시문 가와 나를 비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제시문 다가 제시문 가 나를 비판할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이 기준에 입각해서 비판할 대상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제시문 가 나를 모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만, 즉 지점만을 지적한 이후에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서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보이는 원고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 원고이고요. 자, 그럼 먼저 제시문 다의 논지를 요약한 걸 보실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제시문 다는 기존의 근면성실에서 벗어나 게으름과 같은 일탈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문장 잠시만 보실게요. 마지막에 보시면 주장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장도 마지막에 무엇 때문에 라고 서술은 되어 있지만 일탈을 옹호한다 라는 주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시면 주장이 총 3가지였습니다. 너무 많죠? 따라서 주장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신 후에 이후에 주장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의 구성을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 이제 본격적으로 보실게요. 기존의 근면성실에서 벗어나 게으름과 같은 일탈이 필요하다. 자, 정리해보면 게으름과 근면성실은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탈 같은 경우에는 무엇과 대비를 이루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자, 뒤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을 잠깐 보실게요. 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미덕 규범 그리고 일탈 이렇게 두 개가 대비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규범을 앞에다가 빼주셔서 규범이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첫 번째 문장 이제 정리 가능합니다. 즉, 제시문 다는 기존의 근면성실 이라는 규범에서 벗어나 게으름과 같은 일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뒤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은 방금 보셨지만 첫 번째 문장하고 상당히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요.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뒤에 문장이 주장에 대한 이유로 서술되면 좋을 텐데요. 앞에 보시면 표현이 하지만이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이 지시어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지시어가 아니죠. 그런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유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자, 하지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서술해 주시고요. 개인의 잠재력과 내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탈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술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시문 잠깐만 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제시문 다를 보시면 우선 첫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실하고 근면한 것은 바람직한 미덕이자 강요되는 규범이다.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유를 즐기는 게으름의 철학이 필요하다. 이 두 문장을 합쳐서 주장으로 서술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규범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난 게으름의 철학이라는 표현을 조금 바꿔줘야 되겠죠? 일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이유는 사실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에는 비판하는 이유를 제시하죠. 즉, 이 비판의 대상이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의 주장을 제시할 때에도 나의 주장에 대한 이유로서 나의 주장을 강화하는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즉, 나의 주장은 일탈이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주장이라면 반대편에 있는 규범에 대한 비판의 내용, 즉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고 나의 주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이유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에 보면 여기서는 부정적인 이유를, 뒤에서는 긍정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유 창출이 산업을 자극하는 세계에서는 명쾌한 사고하기를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을 주는 행위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어 있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과학적 호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그 호기심을 마음껏 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합쳐보겠습니다. 명쾌한 사고나 자, 호기심 이런 것들은 정리하자면 생각, 사고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기심에 조금 더 입각해서 한다면 이러한 생각이나 사고가 상상력 혹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즉, 일탈은 이러한 상상력,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원고에서 보면 개인의 잠재력과 내재되어 있던 능력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명쾌한 사고 혹은 호기심과 조금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조금만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서술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시문 다의 논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제시문 다는 기준에 해당했죠. 자, 그렇다면 이것에 입각한 비판을 좀 볼 텐데 비판은 제시문 가와 나로 나뉘었습니다. 네, 제시문 가에 대한 비판은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저희는 가가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이 모든 부분은 다 언급하기보다는 기준에서 비판할 수 있는 일부분, 즉 지점을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 첫 번째 문장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실게요. 제시문 가의 집안일 분담에 대한 갈등은 사회적 가치관의 변함에 따라 사회적 탈선이 일어난 아노미 상태의 일탈이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사회적 탈선이 일어난 아노미 상태의 일탈. 자, 반복되고 있어요. 한 번만 서술해 주시고요. 자, 집안일 분담에 대한 갈등이라는 사례와 그것의 일반화 모두 다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아노미라는 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시문에 있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네,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 자, 아노미죠. 이렇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이론이라던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좀 사용하길 원하고 있어요. 따라서 앞서 보았던 원고 같은 경우에는 이를 아노미로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거는 당연히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이는 원고는 이렇게 일단은 아노미로 일탈을 설명하고 있었고요. 자, 그러한 일탈의 원인을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모두 다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즉, 규범이 부재하다, 그리고 수단이 미흡하다라고. 자, 이거는 사실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문장을 볼 경우에는 사실 되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많기 때문에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논제는. 자, 비판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제시문 다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상하지 않나요? 방금까지 우리 봤던 제시문 가의 논지가 지금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다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네, 이게 아니죠. 이미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모두 다 가의 지점을 지적한 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로 비판할 때는 이 지점을 그대로 요약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자, 요거 다는 비판할 것이다 지워주시고 자, 따라서 자, 요거 좀 무시하고 볼게요. 자, 뒤에 게 좀 비판의 내용인데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배규범을 정립하고 수단을 보완시켜야 한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건 사실 비판이라기보다는 대안이죠.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비판하고 좀 논지가 벗어났어요. 자, 표현에 있어서도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게 비판이 아니에요. 제시문 다의 논지에 입각한 비판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이 본 원고는 지금 보았던 이 비판의 내용조차도 지금 역시나 가 논지 요약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비판을 하면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부부싸움의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부부싸움. 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떤 창의성. 부부싸움 자체는 일탈이긴 하지만 창의성이라던가 아니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 더 좋은 변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일탈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고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논리를 펼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비판으로 제시문 나에 대한 비판을 좀 볼게요. 제시문 나는 사생아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천한 대우를 받는 에드먼드가 사회적 일탈을 범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일탈이라는 거 여전히 같이 중복해서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일탈의 원인이 자, 앞서서는 뭐 수단이다, 규범이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면 뒤에서는 낙인 때문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 낙인은 사생아라는 낙인이 발생했고 그 결과 에드먼드가 일탈을 범했다. 좀 어색하지 않나요? 네,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지금 이 앞부분, 방금 끊었던 이 부분까지는 전부 다 사례에 해당하죠. 에드먼드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적 일탈. 이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일반화해서 다시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례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사례로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어떠한 사회적 일탈이었는지. 제시문에서는 범죄 행위와 좀 관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이러한 범죄라는 일탈을 범한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러한 일탈은 사회적 억압으로 인한 일탈, 즉 낙인 이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 앞에랑 지금 반복이죠?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 자체도 조금 어색해요. 이러한 일탈이 사회적 억압으로 인한 일탈이다. 네, 즉 낙인 이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네, 말이 연결이 안 되죠. 자, 사회적 억압으로 인한 일탈은 낙인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낙인 이론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에드먼드가 사회적 차별에 반하여 에드거를 공격하는 행위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바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이거 그냥 앞에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전부 다 같은 내용 반복이에요. 자, 지점을 설정한 것은 좋으나 자 너무 많으니까 표현을 중복하지 않도록 네, 한 번만 사용해 주시고요. 뒤에가 이제 비판의 내용입니다. 비상식적인 행위, 즉 부정적으로 비춰줄 수 있죠. 이러한 일탈은 나쁜 거다 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자 뒤에 보시면 제시문 다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할 것이다. 다행히도 제시문 가와 달리 제시문 나에서는 비판을 잘 하고 있네요. 네, 그럼 내용을 좀 잠깐만 보실게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네, 이거는 아까 제시문 다의 이유에 해당하는 서술이었는데 주장으로 가버렸어요. 이유는 뭐, 이건 이유니까. 자, 주장으로 좀 바꿔볼까요, 다시. 자, 주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일탈이 필요하다. 즉, 일탈은 좋다라는 주장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이유는 뒤에서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유를 보시면, 차별받으며 억압되었던 에드먼드의 통치자로서의 능력이 증명되어서, 자, 여기까지가 P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Q, 이렇게 PQ 논리로 잠깐 보실게요. 자, 보면, 자, 어색합니다. 에드먼드의 통치자로서의 능력. 우리 지금 제시문 다에 입각해서 볼 때는 이게 어울리지 않죠. 다에서 이유는 뭐였죠? 창의성, 상상력, 이런 거였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 덕분에 결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가시면 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앞서 에드먼드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결과 범죄라는 일탈 행위로 이어졌는데요. 자, 왜 낙인이 찍혔죠? 사생아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이 사생아라는 것은 어떤 대우를 받았다? 천한 대우 받았다라고 앞서 얘기되어 있었습니다. 자, 차별받고 억압되었다. 왜? 사생아는 비주류 소수자에 속하기 때문에.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러한 일탈과 그리고 억압됐고 차별받았던 이런 일탈, 배제되었던 이런 두 가지 이런 경험들 자체가 꼭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자 비주류 소수자 반대되는 주류 혹은 다수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창의성, 상상력을 발휘해서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개선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있다라는 비판의 내용으로 서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